강지원 변호사가 함께하는 퇴근길의 유쾌한 한판 승부.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그들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 진짜 우리들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시장에서 만난 오늘의 민심, 시장의 소리. 그냥 좀 믿기 어려운 것 같다? 좀 못 믿을 내용이 좀 많은 것 같은 거? 좀 뉴스를 보려고 노력하는 편인데 봐도 다 허위사실 같으니까 이제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져서 이제 안 보게 되는 그런. 근데 그건 한 사람의 책임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언론적으로 이제 그렇게 가려고 하는 것 같긴 한데 자살한 것 같지 않고 누가 외부 사람이 죽이지 않았나 느낌이 그냥 제 생각이 믿을 수는 없죠. 솔직히 그걸 잘 못 믿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정보 자체가 판단조차도 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너무 부실하니까 의료보험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뒤쪽으로 밀려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다들 의견이 그런 의견이니까 뭐 세월호는 제가 보기에는 뭐 누구 책임이라기보다는 뭐 모든 사람들의 책임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처음부터 경찰이나 검찰이 정확히 했으면은 그럴 일이 없는데 뭔가를 숨기는 듯한 그런 저기를 자꾸 뉘앙스를 주면서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우리 국민들이 제대로 발표를 하더라도 좀 믿지 않고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죠. 네, 강전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방금 시장의 소리 들어보았습니다.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을까요? 바로 유병헌 수사 과정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시민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들어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수사 기록을 믿지 못하겠다는 말씀들을 하시는군요. 단순한 음모론이 아니라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는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루바삐 진상 규명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지금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유병헌 씨의 장남 유대균 씨, 그리고 조력자 박수경 씨, 그리고 유 씨와 박 씨가 은신했던 오피스텔 주인 하 모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네, 구속 수사를 통해서 유 씨가 계열사에서 챙긴 돈이 더 있는지, 또 세월호 참사와 유 씨 일가의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있는지 더 조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세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는 속보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청취자 여러분께 드린 질문은 이것입니다. 울산 살인사건과 같은 묻지마 범죄 예방을 위해서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는 것이었는데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께서는 예스 게시판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시사 주간지 주간경향 구독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전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들어갑니다. 한때 보리 하나로 콜라와 싸워 전설이 되신 분이 계셨지. 국내 최초 보리탄 산업료로 콜라의 아성을 흔들었던 맥콜. 인생을 맛보리 맥콜. 네, 뉴스 정면 승부 3부 스포츠 소식도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일간 스포츠의 이은경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류현진 선수가 시즌 12승을 달성했네요. 류현진 선수 네. 소식 알려주시죠. 네, LA 다저스 류현진 선수가요. 오늘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 원정 경기에 선발 등판을 했고요. 6이닝 동안 홈런 1개 포함해서 6피안타, 그리고 볼넷 1개만 내주고 3실점으로 막아내면서 이 다저스의 4대3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네. 류현진 선수가 오늘 삼진 7개를 보태면서 이 시즌 탈삼진이 105개가 됐고요. 역시 2년 연속 세 자릿수 탈삼진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류현진 선수가 4대3으로 앞선 이 7회 말 수비 때 교체가 됐고요. 이후에 후속 투수들이 1점차 리드를 잘 지켜내면서 류현진이 시즌 12승째를 거뒀습니다. 최근 3연승에 아주 쾌조의 지금 기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류현진 선수가 이 같은 팀에 잭 그레인키 그리고 클레이튼 커쇼와 함께 나란히 12승 대열에 합류를 하면서 내셔널리그 다승 공동 2위까지 뛰어올랐습니다. 예, 대단하죠. 네. 그리고 다저스 연승 거두면서 선두 자리 탈환을 했는데요. 오늘 그 경기가요, 미국 전역의 ESPN 생방송으로 생중계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이 자리에서 이 해설자가 이 류현진 선수의 빠른 슬라이더가 마치 커쇼를 보는 것 같다 이러면서 굉장히 칭찬을 많이 했다고 하네요. 네, 그랬군요. 그 다음에 인천 아시안게임 야구 대표팀 엔트리가 발표됐습니까? 예, 이 대표팀 감독이 삼성의 지난 시즌 우승팀 삼성 류중일 감독인데요. 예. 오늘 유 감독이 인천 아시안게임 야구대표팀 최종 엔트리 24명을 추려서 발표를 했습니다. 한 자리는 아마추어 선수에게 돌아가기로 합의가 돼 있는데 이 아마추어 자리는 동의대 투수 홍성무 선수가 차지를 했고요. 가장 경쟁이 치열해서 좀 관심이 많았던 자리가 바로 이루수였는데 이루수에는 딱 한 명만 선발이 됐고 주인공은 여러 포지션을 할 수 있는 멀티플레이어 두산 오재원 선수가 선발이 됐습니다. 국제대회 경험이 많은 정근우 선수 굉장히 유력한 후보였는데 탈락했고요. 올 시즌 이루수로서 성적이 가장 좋은 넥센의 서건창 선수 역시 탈락을 했습니다. 굉장히 이변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한 역시 접전지였던 삼루수는 황재균 선수 그리고 넥센 김민성 선수가 뽑혔습니다. 삼성 박성민 선수도 3루수로 거론이 됐는데 손가락 부상 때문에 탈락이 됐고요. 1루수는 박병호 그리고 유격수는 강정호와 김상수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김상수 선수 같은 경우는 올 시즌에 그 타격 성적이 아주 좋지는 않지만 수비력도 좋고 또 대주자로 쓸 수 있도록 기동력이 뛰어나서 선발이 됐습니다. 그리고 선발 투수로는 한화 이태양, NC 이재학 그리고 홍성무 선수 이렇게 신인급 선수와 더불어서요. SK 김광현과 기아 양현종 선수 베테랑들도 뽑혔습니다. 그리고 중간 개투로는 LG 유원상 그리고 삼성 차우찬 선수가 든든하게 이름을 올렸고 외야수로는 김현수, 민병헌, 손아섭, 나성범, 나주현 선수 선택을 받았습니다. 엔트리 24명 중에 병역 미필자가 13명, 절반 이상이 돼서요. 굉장히 그 동기부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일간스포츠의 이은경 기자였습니다. 지금 시각은 7시 18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곧 19분 되겠는데요.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박화영 캐스터입니다. 네, 올림픽대로 위로 오늘 돌발 상황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먼저 올림픽대로 따라 공항 가는 길 청담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는 일단 차가 많아서 밀리고 있고요. 이후로 동작대교에서 여의도권 빠져나가기 힘든데 한강대교와 여의상류 사이 1차로에 고장차가 있어서 더욱더 밀립니다. 이후로도 다시 서강대교에서 방화대교 쪽으로 흐름이 더딘 이유는 가양대교와 방화대교 사이 1차로에 고장차가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노돌로에서는 사고가 났습니다. 서울교와 여의교 사이 2차로에 추돌 사고가 조금 전에 발생했기 때문에 부근 지나실 때 조금 더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한강 교량 중에서는 청담대교가 양방향으로 밀리고요. 성수대교는 남단 쪽으로 서행 운전하고 있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퇴근길을 함께하는 냉철하고 따뜻한 뉴스 정면 승부.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와 YTN 라디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세요.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의 의견에 항상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7월도 이제 마지막 주입니다. 막바지에 접어들었는데요. 휴가 계획 중이신 분들 또 이미 휴가 중이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요즘 휴가 풍속도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 많이 찾는 휴가지가 어딘지요. 어디에서 알찬 휴가를 보낼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행 전문 기자이시죠. 신익수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각광받는 휴가지가 어디입니까? 제가 해외하고 국내로 딱 나눠가지고 설명 좀 드릴게요. 예. 해외 같은 경우는 역시나 일본 비중이 가장 컸고요. 일본이요? 37.6% 모 여행사에서 조사를 했는데 그 정도 나왔고요. 그다음에 일본 포함해서 동남아 비중이 가장 높았고 그다음에 미주 지역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미주 지역이 20.8%. 그다음에 우리 5대양 6대주 이렇게 부르죠. 예, 여기가 6.10% 정도고 유럽이 비중이 좀 낮아졌어요. 5.2%고요. 중국 순 이렇게 기록이 됐고요. 국내 같은 경우는 여전히 강원도가
압권입니다. 강원도. 강원도를 가장 좋아하시고요. 그다음 지역적으로 보면 경상남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충청남도 이렇게 순위 나왔네요. 그렇군요. 예. 전에 휴가철이 되면은 해외로 우르르 몰려나가는 경향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렇죠. 요즘 네. 어떤가요, 추세가? 요즘에도 역시나 워낙 강색이고 그래서 해외로 많이들 나가시고요. 해외로 많이 나가세요. 올해는 역시나 사상 최초로 1,500만 명 나가는 숫자만 넘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나가시대 트렌드가 좀 바뀌고 있는데 요 재밌는 게 예전에는 뭐 그냥 그다음에 힐링 뭐 이런 거였잖아요. 나가시대. 요즘에는 럭스 프리라는 용어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럭셔리하게 그리고 프리 자유로 나간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패키지 여행이라 그래가지고 정해진 거 말고 나가시지만 좀 럭셔리하게 자는 장소만큼은 좋은데 찍고 그리고 자유스럽게 돌아다니겠다 이런 족들이 많습니다. 그걸 럭스프리라고 합니까? 네, 그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해외 여행의 경우에는 여행사라든가 항공사라든가 숙박 예약을 싸게 하기에는 좀 늦지 않았냐. 지금 이게 성수기 아닙니까? 성수기는 요럴 때 말이죠. 요럴 때 뒤통수를 쳐야 됩니다. 요럴 때 사실 무심코 넘기고 포기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눈 크게 뜨면 방법이 좀 있습니다. 제가 이 상식적인 팁하고요. 당장 써먹을 수 있는 팁 한 가지씩 딱 드릴게요. 그거 아주 좋습니다. 요게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알아두셔야 될 게 요일의 법칙인데. 요일? 해외 나가실 때 목요일 출발하면 가장 비쌉니다. 그러니까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출발하는 날짜는 딱 피하시고요. 무조건 일요일부터 화요일 사이에 출발하면 그게 동남아 같은 경우는 한 10만 원씩 절약되거든요. 그게 왜 그렇죠? 이게 여행사별로 주말을 끼고 돌아오고자 하는 이 습성이 강해가지고 사람들이 목요일 출발 가장 선호한다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목요일을 피하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당장 써먹을 수 있는 팁이 있는데 요게 포기하지 말고요. 떨이 항공권이라 그러는데 떨이? 이 출발 막판 돼가지고 취소하는 분량들이 많이들 솔솔찮게 또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습니까? 요거를 모아서 파는 사이트들이 많거든요. 뭐 땡처리 땡땡이라는 사이트도 있고요. 그다음에 땡처리 땡땡이. 땡땡 뭐 이런 사이트도 있고 그다음에 뭐 전문 예약 사이트에서 보면 요즘에 요런 땡처리 항공권들 모아가지고 갑자기 스팟으로 이렇게 한 번씩 딱 이 이벤트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손품 발품 판다 그러잖아요. 딱 째려보고 계시다가 이런 거 나올 때 찍어서 예약을 딱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좀 쌉니까? 그렇죠. 요거는 출발이 얼마 안 남은 상태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요 가격이 일반 항공권 대비 한 50%에서 많게는 80%까지도 할인이 되거든요. 아니, 절반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항공사들이 미리 잡아놓은 예약석이라 그러거든요. 블록이라 그러는데 전문 용어로 요거를 잡아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출발해야 되고요. 그래서 싸게라도 태워서 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잘 찾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패키지로 이렇게 하는데 이미 잡아놓은 자리들이 있다. 그렇죠. 거기에 갑자기 취소된 물량들 요거를 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 잘 보시면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잽싸게 보고 계시다가 알겠습니다. 자, 가족 단위 여행지 좀 추천해 주세요. 휴가철에 아주 교통 체증이 아주 심한데요. 그렇죠. 교통 기차 때문에 같은 거 타고 갈 만한 좋은 곳 없어요? 그러니까요. 이 기차 좋은 게 교통 체증 제로고요. 그다음에 요즘에는 기차에서 잠도 재워줍니다. 숙박까지 해결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 제가 잘 보시면 되는데 요즘에 특히나 좀 인기를 끌고 있는 게 관광열차라는 게 생겼어요. 예전에 관광열차. 우리 강 변호사님 어린 시절에 없던 열차인데요. 요게 이제 백두대가 협곡, 그러니까 우리나라 충청도 지역을 O자로 도는 게 있습니다. 이게 우리 O트레인이라고 부르고요. 요게 뭐 제천 주변 이렇게 도는데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지하철역이 추전역이라고 있거든요. 여기도 들르고요. 그다음에 주변에 돌아보는 O트레인이라는 거, O 모양으로 돈다 그래서 O트레인이 있고요. O트레인. 그다음에 옆으로 가다 보면 협곡 모양으로 생겼다고 해서 V트레인이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V트레인. V트레인. 그러니까 태백의 철암역이라든지 봉화 분천역 지나는 게 있거든요. 요거도 타시면 재밌고요. 요 분천역은 더 재밌는 게 예전에 우리 7080 복고풍입니다. 그래가지고 안에 타면은 목탄 난로도 있고요. 선풍기도 있고, 그 다음에 전구는 백열전구, 뭐 이렇게 이 장식용으로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함께 타기 좋고요. 열차 안을 그렇게 꾸며놨다고요? 예, 그렇죠. 이 심지어 오. 그 지나가시는 분도 예전에 6070년대 복장으로 딱 하고 나오시고요. 그다음에 예. 오트레인 같은 경우는 제가 방금 전에 설명드렸는데 여기는 대한민국 열차 중에 유일하게 아이들 그 키즈 카페 같은 거 있죠. 유아놀이 공간. 네. 요게 기차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타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남도 쪽 가고 싶잖아요. 예. 남도는 이 리아스식한 S자 모양으로 생겼잖아요. 예. 그래서 S트레인이라는 게 생겼어요. 이게 대한민국에서 가장 느린 열차가 경전선이라고 있었는데 예. 요거의 업그레이드 버전입니다. 그래가지고 해안선 따라서 시속 한 50에서 60km로 천천히 가거든요. 네. 그러면서 바다 구경도 좀 하시고 네. 여유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서울 경기권에서 말이죠. 네. 사실 서울 경기권에도 좋은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럼요. 네. 예. 이거 갈 만한 곳 좀 추천 좀 해주신다면 어디를 하시겠어요? 저는요, 서울 경기도 멉니다. 차라리 서울 안에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데. 서울 안에서 휴가를 해결한다. 예, 여기 가면은 서울의 한강변에요. 예. 이 방학 시즌에만 캠핑 존이 생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뚝섬, 잠실, 잠원지구 가거나 그 다음에 여의도 쪽 가시면요. 그 텐트 쫙 설치해놨던데. 예, 딱 깔려있죠. 요거를 홈페이지에 예약하시면 되는데, 예약이 힘듭니다, 사실. 주말은 좀 꽉 차 있으니까 주중 빈자리를 이렇게 찍어서 예약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래. 거기도 이렇게 인기가 있습니까? 여기 장난 아닙니다. 장난이 아니에요. 예, 네. 가격이 1박 2일에 2만 원밖에 안 하거든요. 거기다가 텐트까지 쳐져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냥 몸만 가시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고기는 여기는 한강변이기 때문에 취사 금지거든요. 네. 근데 고기를 대신 구워줍니다. 여기 바베큐 존에 가면. 오. 요것도 좋으니까요. 이게 600g당 5,000원만 주면요. 요 고기를 대신 구워주거든요. 고기를 다 구워줘요? 예, 대신 구워서. 세상에. 예, 럭셔리하게 좀 즐기시다가 가볍게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방법이 있었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사람이 좀 많지 않고. 네, 많지 않고. 이렇게 좀 조용하게 휴가를 좀 즐길 수 있는 곳을 또 찾으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살짝 한 군데 얘기해 주신다면. 두 군데만 딱 찍어도 두 군데, 네. 짧게, 예. 요 템플스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뭐 절에 다니는 사람만 가는 게 아니냐 이러는데. 템플스테이. 많은 분들이 힐링하러 가시거든요. 네. 재밌는 데가 여기 테마가 있습니다, 요즘에. 그래서, 요 경기권의, 양주에 가면, Y 사찰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여기 가면 다이어트입니다, 여기는. 테마가. 다이어트요? 예, 살을 빼줍니다. 그래가지고, 요 가수 혜은이 씨가 여기서 살 빼가지고 되게 유명해진 사찰인데, 네. 여기서 1박 2일 동안 지내면서 살 좀 빼시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가면, 저기 충북 쪽에 서광사라는 절이 있는데, 여기는 바둑 두면서 템플스테이를 합니다. 바둑 두는 템플스테이인데, 바둑도 두시고, 네. 마음의 안정도 찾으시고 힐링되고. 여기가 제일 좋은 게 예약이 된다는 거. 그 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신청은요. 홈페이지? 여기 불교문화사업단이라는 데가 있어요. 불교문화사업단. 예, 전국적으로 200개가 넘는 이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 데인데요. 여기다가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여행 전문 기자 신익수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몽마르트의 하늘이 당신에게 말합니다. 우리 이번 토요일에 만날까요? 아시아나, 파리, 주 5회 운항. 파리. 토요일 스케줄이 더해진 아시아나로 더 편리하게 떠나세요. 아름다운 사람들, 아시아나 항공. 네. 울산 살인사건과 같은 묻지마 범죄 예방을 위해서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2683님께서는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치안도 문제지만 법도 엄격해졌으면 합니다. 판사에 따라 형량, 편차도 심한 것 같습니다. 법이 엄격하면 그런 일이 자주 발생할까요? 라고 적어주셨군요. 네,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의 게시판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추첨을 통해서 정통시사주간지 주간경향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강전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인천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인천 지역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통해 준비된 인재가 지역의 관련 기업으로 취업하는 사업입니다. 취업 희망자는 채용 희망 기업이 원하는 기술이나 지식을 배울 수 있어서 좋고, 채용 희망 기업은 기업이 원하는 능력을 갖춘 취업 희망자를 뽑을 수 있어서 좋은 인천 지역 맞춤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 홈페이지 injob.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 인천광역시, 사단법인 인천벤처사입니다.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 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에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 am the key, 음대교와 함께합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울산 살인 사건과 같은 묻지마 범죄 예방을 위해서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0056님께서는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묻지마 범죄는 예후를 알 수 없으니 공공장소 등의 방범 인력을 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의견이셨습니다. 우물정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또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시사 주간지, 주간경향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의 뉴스 정면수부 4부 들어갑니다. 나의 쿠쿠야 나의 얼음아 매일 새롭고 깨끗한 쿠쿠 얼음 나의 쿠쿠야 나의 방금 만들어 더 맛있는 얼음 쿠쿠 얼음 정수기 쿠쿠 아이스 넘버 5 너를 두고 여기 시려가 가지마. 한 번 떠난 시력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스마트 시대, 눈의 피로, 시력 감퇴엔 눈에는 눈약 토비콤 S. 네, 뉴스 정면 승부 4부 경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머니투데이의 김태은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코스피가 지금 2050선을 넘어섰습니까? 네, 지난주에 2030선을 넘어서면서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또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또 다시 경신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장중 한때 2050선을 넘어서 2054선에 육박을 했는데요. 장중에 2050선을 넘어선 거는 지난해 12월 이후 7개월 만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오늘 동반 매수에 나서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최경환 부총리 취임 이후 2기 경제팀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큰 데다가 중국의 2분기 경제 성장률이 시장의 예상치를 웃돌았던 영향입니다. 증시 전문가들은 시장에 긍정적인 기류가 흐르고 있지만 앞으로 상승세가 지속될지는 수출주 등 기업들의 실적 개선과 미국 증시의 조정 가능성 등의 변수를 봐야 한다고 충고했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은행이 이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한을 맞아서 기념 주화를 발행한다면서요? 네. 그런데 이 기념 주화가 교황이 떠난 후에 발행이 된다는 얘기 무슨 이야기입니까? 네, 프란치스코 교황이 그 8월 14일부터 나흘간의 일정으로 우리나라를 공식 방문하는데요. 한은이 발행하는 기념주화는 9월 30일에 나옵니다. 교황의 방한이 확정된 시점부터 발행 준비를 시작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었다. 이게 한국은행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보기에도 답답했던 모양입니다. 교황 일정이 확정되기 전에 미리 준비했더라면 기념주화 발행과 교황의 방한 일정을 맞출 수 있었다며 질책했습니다. 네. 그랬군요. 우리나라에서 이 생계형 창업 비중이 40%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42개월 미만의 초기 창업 가운데에서 생계형 창업 비중이 36%에 이릅니다. 소득 수준을 더욱 높이기 위한 기회추구형 창업은 51%인데요. 그 표면적으로는 그 소득 수준을 위한 기회추구형 창업이 더 높지만 그 생계형 창업 수준이 그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 비중이 지나치게 높습니다. 26개 혁신 경제국과 비교해봤을 때 이들 국가의 평균은 18%로 우리나라의 절반 수준입니다. 일본과 미국, 타이완 등도 20%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직장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생계 유지의 마지막 수단으로 식당 등 저부가가치 창업에 나서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가 됩니다.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머니투데이의 김태은 기자였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네,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오늘은 동물 학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방학 시즌을 맞아서 가족 나들이 다녀오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어린 자녀를 둔 가정에 가장 인기가 있는 나들이 장소는 아무래도 동물원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동물원이 바로 동물학대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와 함께 매주 월요일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진행하고 있습니다. 카라의 서보미 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서보람이 팀장 나오셨습니다. 카라가 네. 무슨 뜻입니까? 네. 카라는 이제 영어로 코리아 애니멀 라이트 어드보케이트 해갖고 이제 그 약자가 카라예요. 그래서 예, 동물 보호에 관련된 시민 단체입니다. 아, 그렇군요. 동물의 이 권리에 네. 관한 네. 그런 운동을 하는 단체로군요. 네. 그런데 이 서울대 대공원에 가면은 왜 이 사육사가 네. 호랑이한테 물려서 사망했던 사건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럼 무슨 원인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는 이제 굉장히 안타까운 사고였는데요. 네. 담당 사육사분은 사실 20년 이상 곤충관에서 근무를 하셨던 분이라고 해요. 네. 근데 이제 호랑이관 리모델링을 하면서 이제 맹수사로 보직이 되신 건데 그러다가 이제 안타까운 사고가 났던 건데요. 사실 여우사라는 사육 공간에서 호랑이가 잠시 이렇게 머물러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면서 아마 호랑이한테는 그 환경 변화 때문에 극심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네. 이제 이럴 때일수록 야생동물의 경우 이제 특히 돌발 행동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사실 사전 시설 관리 교육이라던가 이런 안전에 더 기여를 했어야 했다고 보입니다. 네. 이 호랑이가 그 푸틴 대통령이 선물했던 그 호랑이 아닌가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름이 로스토프라고. 네. 예. 지금 어떻게 되었나요? 그래서 지금은 계속 좀 돼서 계속 서울대공원에 있다고 해요. 아직 그 일반인들에게 그렇게 그 공개적으로 보여지고 있지는 않은데 그래서 지금 사실 서울대공원은 그 새로 호랑이사를 이제 가장 그 자연 환경에 가깝게 리모델링을 해서 오픈을 했어요. 그래서 근데 아직 로스토프는 공개가 될지 안 될지는 아직 계속 내부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얼마 전에 제돌이 방류 1주년이었죠. 그렇죠. 네. 그 제돌이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제돌이가 굉장히 사람들 관심을 많이 받았었어요. 거기다가 특히 이제 그 돌고래라는 게 굉장히 친숙하게 또 알려진 동물이거든요. 네. 이제 보이는 그 돌고래 모습 자체가 웃음을 띠고 있고 근데 이제 그러면서 제돌이가 불법으로 포획이 됐다는 것이 알려지고 그러면서 이제 서울대공원에서는 그럼 제돌이를 이제 그 야생으로 바다로 돌려보내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이어졌는데 거기까지는 사실 많은 시민들이 또 그만큼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렇게 응원해주신 그런 덕분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례를 보면서 우리가 동물의 권리에 관해서 생각하게 되는데요. 네. 동물의 권리를 또 인정해줘야 되고 네. 또 이 사육사의 안전도 도모해야 되고 참 이게 참 우열을 어디에 둘 것인지 참 어렵네요. 그렇죠. 이게 사실 사육사 거의 동물원 그런 시설에서 일하는 사람도 굉장히 소중한 생명이고 그리고 동물도 사실 생명이고 그리고 다 소중한 생명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 더 가치 있다고 얘기하기가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생각해 보면은 동물원에서는 있는 동물들은 하루 24시간 365일을 거기서 지내는 거다 보니까는 그만큼 동물들의 복지가 무시돼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제 거기서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의 안전에도 이제 그게 연결이 되거든요. 네. 예. 그렇군요. 동물 잘 보호하는 일이 잘 이렇게 관리하는 일이 결국 또 사육사들의 안전에도 도움이 되는 거겠네요. 그럼요. 그리고 그런 장소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도 이제 그런 좋은 예시가 될 거고요. 자, 우리나라 이 동물원이나 수족관 네. 이 관리하는 그런 법률이 있습니까?
국내에는 이제 동물보호법 이 정도가 있는데요. 사실 동물원의 동물들이라든가 뭐 수족관 이런 시설들에 있는 동물들을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관련된 법률은 전혀 없어요. 없다고 없어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시설들은 굉장히 우선 도심 한가운데에 들어서는 거기 때문에 뭐 시설 관련, 뭐 건축 관련된 그런 법률은 있을 수 있으나 그렇지만 이제 실제로 그 동물원 관리가 어떻게 되어야 될지 그리고 그 해당 시설 직원의 안전을 또 보장을 하고 그런 법률이 없습니다, 사실. 없어요? 네, 전혀 없어요. 그럼 어떤 규정에 맞춰서 운영하나요? 그러면 뭐 서울동물원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운영을 하니까는 뭐 특히 지난 사고 이후에는 뭐 혁신위원회를 꾸리는 등 그런 외부 위원도 모시는 그런 노력도 했었는데요. 근데 사실 이런 뭐 전혀 법적인 규정이 없다 보니까 이제 그 각자 시설에 맡기고 있는 거죠. 이제 시설 나름대로 내부 규정을 정해서 그렇게 운영이 되는 걸로요. 네. 네. 그런데 그런 규정을 보면 이 동물들의 권리가 충분히 이렇게 보장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럼요. 예, 네. 사실 국내에서는 굉장히 안타깝게도 동물을 이제 쇼를 한다 그러죠. 공연을 하고 이제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하는 시설들이 세계 흐름과는 반대로 거꾸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이제 이런 곳에서는 특히 제주도에서도 이런 곳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곳은 뭐 공연법으로 등록이 돼 있기도 해요. 근데 국내 공연법을 보면은 순전히 이제 그 공연 활동 진흥을 위한 것이고 사실 그 공연을 하는 주체가 되는 동물의 복지라던가 안전 사실 이거는 관광객의 안전과도 굉장히 밀접하게 돼 있거든요. 연관이 돼 있거든요. 관련된 규정이 전혀 없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돌고래 쇼라든가 원숭이 쇼라든가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공연이라는 측면에서는 무슨 규정이 있지만 돌고래라든가 원숭이가 어떻게 보호돼야 하고 어떻게 권리가 인정돼야 하느냐에 관해서는 이 규정이 없다. 네. 이게 장기적으로는 일반인들에게도 사실 야생동물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 건지 전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이를 보호하기 위한 사전 그 방안이 굉장히 좀 많이 필요하고 중요하죠. 그럼 도대체 그 돌고래나 원숭이나 이런 친구들한테는 어떻게 보호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무슨 외국에는 무슨 그런 규정 같은 게 있나요? 어떤가요? 사실 그 돌고래, 원숭이, 코끼리 이런 굉장히 지능이 높은 동물들이 공연에 이용되는데요. 이런 동물들은 그 야생성이 굉장히 또 강하기도 하기 때문에 긍정 훈련 이런 게 사실 안 돼요. 강아지와는 다르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동물들은 야생 상태의 자연 환경에 그대로 있는 환경을 제공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도심 한가운데서 그런 환경을 제공해 준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죠. 왜냐면은 일반 그 도심에서의 그 소음이라던가 관광객들의 소음 그리고 면적에 대한 그런 제한도 있고요. 사실 아쿠아리움에 갇혀 있는 돌고래와 바다에서 이렇게 이동을 하며 그렇게 헤엄치는 돌고래를 봤을 때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고 하기 때문에 이런 동물들의 복지를 도심 내에서 그렇게 확보를 해준다는 게 이게 좀 굉장히 사실 많이 의문이 들어요. 굉장히 어렵고요. 특히 이런 동물들일수록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 정신적인 그런 고통이라던가 이게 굉장히 지능이 높아서 그거를 더 이제 그 고통의 정도를 느낄 수 있는 게 더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호랑이 그 사건에서도 있었듯이 좀 돌발 상황, 위험한 상황이 더 이제 초래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에 외국하고는 다르게 거꾸로 가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무슨 공연 쇼하는 이 동물 쇼 같은 게 외국에서는 줄어들고 있습니까? 네, 이거는 확실히 줄어들고 있는 추세예요. 최근에 보면은 남미에서도 콜롬비아, 칠레, 볼리비아에서도 지난 몇 년간 그 동물 공연을 하는데 이용되는 동물이 얼마나 훈련이 잔혹하게 되는지 알려지면서 법으로 금지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 남아있던 사자라던가 원숭이들을 미국 쪽에 있는 그 보호시설로 이동을 했고요. 그리고 유럽 쪽에서는 오스트리아, 체코, 핀란드, 이런 나라들, 그리고 타이완, 말레이시아,
이스라엘 이런 쪽에서도 동물 공연을 금지를 했고 또는 일부 동물 야생동물 사용하는 것을 금지를 했고요. 그뿐만 아니고 뭐 동물원에서도 코끼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실내 사육이라던가 도심에서 사육하기가 적합하지 않다고 과학자들에 의해서 강조가 굉장히 오랫동안 되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코끼리 같은 경우는 그 야생으로 키워라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이제 야생 환경으로 돌려보내야 된다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미국의 뭐 디트로이트 동물원, 뭐 샌프란시스코 동물원에서는 아예 포기를 했어요. 우리는 그러면은 우리 동물원을 또 잘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동물의 복지도 중요하니까 우리가 잘 그 보살피지 못할 거라면은 아예 이 동물들을 위해서 더 나은 시설로 보내겠다. 더 나은 시설로 보내겠다. 그렇게까지 나왔다고요? 네. 자, 이 쇼의 동원이 되는 이 동물들, 그 훈련 받는 과정에서 그렇게 가혹하게 혼인하고 그렇습니까? 이거는 사실 동물들이 어떻게 훈련을 받는지는 몰라요. 몰라요? 왜냐면은. 그거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는 이제 외부 관광객들이 갔을 때는 모르죠. 무대에서만, 그렇죠. 무대에 있는 모습만 보이니까 모르는데, 원숭이 같은 경우는 처음에 잡혀오면은 뒤 손을 뒤로 묶어서 사람처럼 두 발로 걷는 연습부터 시켜요. 왜냐면은 무대에서 하는 행동들이 다 사람의 오토바이를 타고 줄넘기를 넘고 이런 거를 하려면은 훈련이 돼야 되는데 원숭이는 굉장히 똑똑해서 얘네가 무대 위에서 만약에 사육사 말을 안 들으면 나는 무대 뒤에 그 공연이 끝난 다음에 굉장히 혼난다는 거를 알고요. 알아요. 그리고 굉장히 영특한 게 무대 위에서는 굉장히 많은 관광객들이 있기 때문에 그 훈련사가 나를 마음대로 못한다는 것도 알아요. 그럴 정도로 영특한 동물인데 이제 그럴수록 먹이를 안 준다던가 아니면은 공연 중간에 그 도구를 사용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 코끼리 공연 같은 경우는 전기 충격기라던가 못으로 이렇게 계속 연속적으로 찍어가면서 자극을 주거든요. 아니, 코끼리한테 계속 이 전기 충격기 같은 거로 이렇게 자극을 준다고요? 네네. 그거 못 봤는데요? 그거는 정말. 그거 보면 아주 충격받을 것 같은데요? 정말로 전문가의 그런 눈으로 자세히 보지 않으면은, 안 보일 정도로 손가락 사이에 숨긴다던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저도 실제로 보고 저는 그런 거 많이 보려고 하다 보니까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보셨어요? 우리는 웃고 즐기는 동안 이 동물들은 계속 못으로 자극을 받고 있는 거예요. 아주 학대받는 거죠. 네네. 이게 사람들이 사실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동물 공연을 웃으면서 즐겁게 볼 수 있을까? 그거 알면 안 되죠. 그거 보면 그렇게 볼 수 없죠. 그리고 사실 이런 게 동물뿐만 아니라 그런 공연을 가서 보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도 이게 얼마나 정말로 이게 과연 효과적인 교육일지 이런 것도 좀 의심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생명 존중을 알리는 방향과 전혀 반대가 되니까. 앞에 원숭이 얘기하셨는데 원숭이가 공연 중에 말을 잘 안 들었다든가라고 하면 끝나고 나면 혼난다. 그렇죠. 그럼 원숭이가 안 되는 거죠. 그 원숭이가 혼낼 때 그걸 어떻게 혼내줘요? 몽둥이로 패나요? 그런 경우도 있고요. 해외에서 그렇게 그 공연을 하는 과정 이런 거를 찍은 거를 보면은 줄에 목에다가 줄을 묶어 갖고 계속 끌고 다닌다던가 그리고 그 사람 그 힘에 반하지 못하도록 도구를 이용해서 때린다던가 그런 게 있죠. 그렇군요. 이 동물 쇼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동물 쇼라고 하면서 외국에서는 줄어드는 경향이다. 그리고 전국적으로는 이거 없어져야 한다 이렇게 보시는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게 동물들뿐만 아니라 일반 어린이들의 그 교육이라던가 이런 거를 알겠습니다. 생각해서도 동물쇼 이거 희희낙낙해가지고 볼 게 아니네요. 네네. 알고 보면 거기에 감춰진 얼마나 심각한 동물 학대가 있는지 그거 우리가 알아야 되겠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동물쇼도 그렇지만은 저희 수족관 같은데 이런 데서 사는 어류들은 불가피한 거 아닌가요? 저희가
좀 가정에도 뭐 그거 작은 조건도 있을 수 있는데. 네, 그렇게 따지면은 사실 뭐 이렇게 따져봐야 될 게 굉장히 많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학대까지 안 하잖아요, 우리가. 물고기들은 이제 모르겠는데 이런 수족관에 있는 동물들 중에서도 해양 동물 중에서도 얼마나 지능이 고도로 발달을 했느냐. 그러면서 그런 동물에게 얼마나 자연 서식지와 가깝게 그런 환경을 제공을 해줬느냐. 그것도 많이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이 동물 보호 운동을 하시는 단체 카라에서 팀장을 맡고 계시는데 서보람이께서는 이제 동물들을 보면 이제 그런 것만 보이시겠네요. 안타깝게도. 저들이 이제 학대당하지 않나, 그렇죠? 안타깝게도. 참 좋은 일 하시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런 이 나쁜 이 환경들, 동물의 나쁜 환경들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뭐 많이 있죠. 뭐 우선적으로 일반 시민들이 쉽게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뭐 이제 그런 장소를 뭐 동물원 같은 곳을 직접 갔을 때 방문을 했을 때 기본적인 예의 같은 게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뭐 내가 갖고 있는 먹이를 동물들한테 던진다거나 이거는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동물들도 그거 하면 안 되는군요. 동물들도 그런 거를 먹고 탈이 나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더 빨리 수명도 줄어들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뭐 소리를 지른다던가. 소리 지르는 것도. 소리 지르는 게 굉장히 자극적일 수 있고 저도 이제 얼마 전에 한 그 국내 사설 동물원을 갔었는데 사자 옆에서 아기가 너무 소리를 꽥꽥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이제 동물원에 가면 지켜야 될 것들. 왜냐하면 사실 동물원에서 있는 동물들은 하루 20시간 365일 거기가 집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거꾸로 보고 생각을 해봤을 때 누가 우리 집에 와갖고 그렇게 소리를 꽥꽥 지르고 창문을 계속 두드려대고. 사실 그건 못 살죠. 굉장히 스트레스가 심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동물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네요. 좋은 활동 앞으로도 계속 많이 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동물보호시민단체죠. 카라의 서보람이 팀장과 함께 했습니다. 치열한 일상에 지쳤어요. 어떡하죠? 유유자적을 꿈꾸는 M3 타입이군요. 일상의 피로회복을 위해 하롱베이 3일치를 처방해드릴게요. 떠나세요. 당신의 타입에 맞는 베트남으로. 대한항공 베트남 4개 도시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우리 집 통신 대표번호 101. TVG를 101로 인터넷을 101로 홍보이도 101로 모두가 할 때 CCTV만 가도 101로 함께 101. 우리 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울산 살인 사건과 같은 묻지마 범죄 예방을 위해서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8759님께서는 현실에 불만을 가지고 자포자기한 사람들이 묻지마 범죄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사회적 소외층을 보살피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라는 의견을 주셨네요. 많은 분들께서 문자를 주셨는데요.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휴대전화 끝자리가 2683번님, 2683번님께 주간 경향 구독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신아람, 기술감독 신동의 장미진, 작가 황순명, 김민경, 그리고 진행의 강지원이었습니다. 7월 28일 월요일 강조의 뉴스 정면 승부 모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